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넓이 구할 때 공식 쓰는 거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라고 하고 이 식이 x 마이너스 3 할까요? 4 할까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풀 때는 직접 구합니까? 아니죠. 서로 빼죠. 빼서 새로운 식을 만듭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선생님 플러스 3x 플러스 4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4? 플러스 4가 편한가요? 네. 그래 플러스 4가 편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해놓고 얘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안 좋은데요?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망했어.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니까 이 그래프와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아니고 두 개를 뺐을 때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일 때 이 넓이를 구하고 2차식과 직선 사이의 넓이니까 뭘로 처리한다?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은 얼마?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에 4 빼기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수학 실력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쪽 상황이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적분의 구간입니다. 구간. 여기 마이너스 1과 4를 잘 보세요. 이게 이 그림에서는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다면 이제 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딱 보고 이거 몇 차식? 2차식. 이거 몇 차식? 1차식. 그런데 2차식과 1차식을 빼봤자 몇 차식? 2차식.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될 거다? x 절편이 될 거다. 그러면은 얘를 보지 않고도 이까지 가지 않고도 딱 보고 이거는 그냥 공식 쓰면 되겠네.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5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놈에서 이놈을 빼봤자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압축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그래프를 주고 교점의 x좌표가 3과 5이다. 이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 식을 빼서 만든 식으로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해석해 보면은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얼마? 5이고 2차식과 2차식을 빼봤자 몇 차식? 2차식이지. 그러면은 이 부분을 넓이 공식을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6분의 요쪽 x값에서 요쪽 x값을 빼면은 5 빼기 3의 세제곱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끼리 빼면은 최고차항이 5x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5라는 걸 넣고 절대값 때려주면은 끝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할 때까지는 얘들을 빼서 반드시 답을 구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2차식과 2차식 사이, 2차식과 1차식 사이, 2차식과 상수항 사이의 넓이는 이제 x축으로 변화하지 않고도 그림상에서
바로 6분의 공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것. 됐죠? 적분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 문제에서는 적분 구간이나 넓이를 어느 부분으로 쪼개서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해봅시다. 이 식이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이니까 0하고 얼마 사이? 3을 지나는 2차식입니다. 이렇게 2차식을 해놓고 그러면 이 넓이란 말이야. 이 넓이. 자, 이 넓이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차식과 x사 이 넓이지. 쉽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일까요? 기울기는 m인데 어디를 지나요? x가 0이면 y 값도 무조건 0이죠. 0,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대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A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요 아래쪽 B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걸 결정해 주셔야 되죠. 어느 쪽이 편할까요? B. A, B? B. B? 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겁니다. B는 보시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서 끊었을 때 이 부분은 직선이고 이 부분은 뭐야? 곡선 아래쪽 넓이죠. 적분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A의 넓이는 지금 보시면은 2차식과 몇 차식 사이의 넓이에요? 1차식 사이의 넓이죠.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전에 6분의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곳, 없는 곳?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6분의 공식으로 쓰려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뭐가 어려워지냐면은 적분 구간을 결정하는 게 x값인데 x값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잡는 겁니다. 알파라고 잡고 나면은 A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가 돼요? 요거 빼기 요거 해봤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교점끼리입니다. 알파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이게 A의 넓이입니다. 근데 A의 넓이가 이 전체 넓이의 뭐여야 돼요? 반이어야 되죠. 여기에 2를 곱하면은 6분의 1에 3의 3승이구나 이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뭘 구하면 돼요? 알파만 구하면 되죠. 알파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알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개를 뺐을 때 얼마 되는 곳? 0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구하려면은 이거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mx가 0인데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꼴랑 몇 차식? 2차식. 인수분해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0입니다. 따라서 x는 얼마? 0 또는 3 마이너스 m인데 알파가 이 x값 알파가 0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얘가 알파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6분의 1 3-m의 3승 곱하기 2가 6분의 1 곱하기 27이다. 그리고 이거 지우고 나면은 3-m의 3승이 넘어가면 되니까 27 곱하기 2분의 1이다. 실제로는 m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여기가 mx고 이 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였다? 플러스 3x입니다. 요약하면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몇 차식과 몇 차식의 넓이다?
사이의 넓이다. 2차식과 1차식 사이의 넓이다. 그러면은 0이고 알파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공식을 바로 써줄 수 있다. 그래서 6분의 공식을 썼더니 얼마? 6분의 1 곱하기 알파 빼기 0의 3승이니까 알파의 3승인데 이 알파 값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 알파 값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얘와 얘를 똑같게 만드는 것이다. 두 개를 뺐을 때 0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파를 찾아보면은 3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mx가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0. 그래서 x는 0 또는 3 마이너스 m인데 그림상에서 봐도 알파가 뭐다? 양수이다. 그래서 얘가 6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인데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찾기 좋은 거는 뭐다? 이거 전체다. 이거 전체는 0과 3이고 2차식과 x축 사이의 넓이니까 역시 6분의 공식으로 쓸 수 있다. 얼마?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이 새끼가 요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두 개가 같다. 이거 풀면은 끝. 요약하면 간단하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2차식과 1차식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교점의 x값이다. 교점의 x값이 있어야 적분 구간이라든지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 교점의 x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의 근이다. 요거까지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적분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949번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몇 차식? 3차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y 이퀄 x의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ax. 자,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x절편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 공통항이 뭐가 있다? x가 있어요. 그래서 x로 묶어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2a고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이 3차식의 절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0하고 2하고 a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A 부분의 넓이하고 B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넓이 구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적분하고 이 부분 적분해서 부호 바꾸면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게 허접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하게 해석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 식을 줄여 써서 fx라고 할게요. dx하고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fx dx를 적분했는데 빼면 같다. 이렇게 하면 적분을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이거 적분하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실제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뭐라고 한다? 몰상식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성적 때려주기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적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계산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수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계산을 작게 할 거냐거든요. 적분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정적분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정적분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넓이만큼 양수죠. 네. 이 부분은 넓이만큼 음수죠. 근데 넓이가 같죠. 한 방에 적분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0 되겠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a x dx라고 하면은 0이 되니까 적분을 몇 번 하면 된다?
한 방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정해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풀었던 방법으로 풀면서 나는 답은 맞았으니까 난 잘 풀어 이런 지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아닙니다. 계산 노가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의 특징은 적분 구간을 잘 설정하라 였습니다. 이걸 꼭 할 것. 넓이가 같은데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면은 적분 구간을 설정해 주면 훨씬 더 간단하다. 자, 이건데 조금 이따 풀어볼 건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꼼수를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왜 꼼수냐면 이 꼼수는 3차 함수만 통하는 꼼수입니다. 3차 함수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칭성이 있는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요 길이를 보세요. 이게 1이고 4라면은 이 길이가 얼마죠? 3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길이가 3이라면 여기가 얼마죠? 7.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x 절편끼리의 길이가 같으면은 놀랍게도 여기와 여기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쉽죠. a가 얼마겠어요? 2고 그러니까 4네.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이거는 꼼수. 그죠? 그래서 왜 꼼수냐면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3차 함수일 때만 써먹는 거거든요. 3차 함수일 때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계가 있냐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만 관계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꼼수를 제가 왜 가르쳐 주겠어요?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찍으면은 아주 쉽게 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꼼수를 기억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심한 문제들을 풀 때 3차 함수의 특징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꼼수 정도는 살짝 기억해줘도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이 풀겠습니다. 예. 거기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으면 길이가 같은 거 둘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차 함수에서는. 자, 95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하면 눈이 현혹이 돼요. 여기가 2잖아요. 그런데 y = k이고 색칠된 넓이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넓이를 볼 때는 이렇게 보지 말고 뭐 사이의 넓이인가 봐요. 2차 식과 상수 사이의 넓이에요. 식과 식 사이의 넓이에요. 이것도 뭐야? 식과 2차 식 사이의 넓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푼다? 바꿔서 푸는 겁니다. 두 개를 빼는 겁니다. 두 개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y = 4 - x 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를 뺀 새로운 식을 만들면은 4 - k - x 제곱이라는 그래프 식이 나올 건데 얘를 보고 식의 미지수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기는 힘들죠. 이럴 때는 이거 보고 그립니다. 이거 보고 그릴 때 잘 봐요. 이 식과 이 식입니다. x축 y축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개가 같아지는 곳에서 높이가 같아지는 곳에서 뭐가 나올 거다? 0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뺐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걸 뺐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를 보시면은 낮은 데서 높은 걸 뺐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렇게 되면은 x 값을 이렇게 꺾고 이 넓이와 이 넓이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고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x값이. 근데 이 넓이가 양수 부분이고 이 넓이가 음수 부분이에요. 한 방에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은 얘가 얼마더라? 0이더라. 이걸로 풀면 되는 것. 됐죠?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 거 자주 나오는데 그래프 두 개를 빼는 거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fx가 있고 gx가 있을 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빼서 새로운 식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렇게 간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교점에서 f에서 g를 뺄까요? g에서 f를 뺄까요? fx 빼기 gx를 해봅시다. 그러면 x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높이가 같으니까 0이고 0이고 0이에요. 그 다음에 x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한번 봐요. f는 위에 있고 g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 x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f는 아래쪽에 있고 g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떨 거다? 같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해놓고 이렇게 적분한 넓이라면은 바꿔놓고 0부터 2까지 해서 적분한 거하고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 관계를 손으로 그려가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느껴주세요. 이게 나중에 4점짜리 1등급 문제를 심화 분석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됐죠? 자, A와 B의 넓이가 1대2라고 합니다. A와 B의 넓이가 1대2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어려운가요? 뭐 때문에 어렵죠? 좌표를 예, 그렇습니다. 무슨 좌표를 모르는 거죠? X좌표. 그러니까 여러분 적분의 넓이에 관한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적분 구간의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적분의 구간의 설정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X값을 먼저 찾는 법을 계속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계속 그래요. 제가 극대값, 극소값 찾을 때도 실제로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X를 넣어야 극대냐, 어떤 X를 넣어야 극소냐, 이 X값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잡혀 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에 X값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없으면 얘를 뭐라고 하면 되죠? 알파, 여기를 베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는데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 뭐가 있죠? 이놈은 X절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6이 나와야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좌표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알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중점이 얼마다? 여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X좌표는 0이죠. 이해됩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 3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네. 2차 함수잖아. 그냥 x-3 아, 제곱 알겠어요. 예? X-3의 제곱? 문제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위에 거를 x-3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p로 이잖아요. X-3의 제곱? 그래 대칭축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다만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쉽다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6이니까 중점은 얼마다? 3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조건을 따져봅시다. 이 넓이의 2배가 이 넓이에요. 근데 이차함수는 여기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겠다? 같겠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를 적분했더니 0이구나. 이것만 찾아내면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적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X 값을 체크해야 된다. 왜? 적분 구간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 설정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X 값이 없으면은, X 값이 찾기 힘들면은 뭘 해봐야 되죠? 정확하게 찾지 않더라도 X 값에 대한 조금의 정보라도 건져본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알파, 베타를 각각 찾을 수는 없지만 두 개의 합이 6이라는 정보가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됐죠? 자, 문제 파악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넓이가 있는데 어떤 넓이냐면은 이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그러면은 눈으로 봐도 대충 그려보면은 얼마? 이쪽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쪽도 얼마? 루트 2. 이렇게 생긴 넓이니까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6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2 루트 2의 3승. 이놈이, 자, 이놈과 이놈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와 ax 제곱입니다.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베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됩니다. 6분의 a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뭐요?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누가 했죠? 아무튼 6분의 a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그게 왜 A 플러스 1이에요? 나 위에 두 개를 빼면은 a 플러스 1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절대값, a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양수 a니까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하면 4배를 하면 이거랑 같다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구하면 되죠? 알파랑 베타와 알파인데 베타와 알파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6분의 없어지고 같다니까 그 다음에 2 루트 3의 세제곱, 이게 지금 2루트 2. 2 루트 2의 세제곱은 4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뜻이 뭐냐면은 이런 상태예요. 두 식을 뺀 게 a 플러스 1x의 제곱 플러스 2 이퀄 0의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런 상태죠. 근과 계수형을 생각하게 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0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2입니다. 이걸 알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1의 2. 선생님 왜 알파 베타가 그냥이에요? 응? A 플러스 1. a 플러스 1분의 2. 여기는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의 세제곱은 여기에 세제곱.
이렇게 하면 A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나머지는 그냥 풀면 되는 거. 뒤쪽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알파 빼기 베타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약간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뭘로 만들어냈다? A로 만들어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고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점짜리 유형인데 가장 쉬운 거 뭐냐면은 조건의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따라서 읽어가면은 무조건 풀리는 거 이런 겁니다. x제곱 y 이퀄 x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그 위에 1,2가 있어요. 1,2가 있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고 나서 y축과 이 식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y축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식과 직선 사이의 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필요하네. 그렇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이게 접선이란 말이야? 그럼 미분해서 배웠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겠어?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니까 2.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이퀄 2 x-1 플러스 2니까 y 이퀄 얼마? 2x.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 사이의 넓이인데 x 값이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적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 하면은 깔끔하게 값이 나오겠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귀찮아 보여도 뭐뭐에서의 접선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미분해서 배웠으니까 y 이퀄 2x라는 거 빨리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해석으로 넘어가면은 몇 문제 가지 않고도 풀 수 있다. 그렇죠? 이 문제는 풀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진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법을 배웠다고 넓이를 계산하고 정적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수학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뭔 지랄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건데 특히 역함수가 나올 때 여러분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x, y 바꾸고 막 정리해도 3승근 루트 나와가지고 막 정리도 어렵고 복잡해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냐면 수학 문제는 의미 파악입니다. 의미 파악. 계산을 하기 전에 얘를 적분한 게 뭘 의미하는지 얘를 적분한 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만 해버리면 끝. 자, 그런데 의미 파악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주목하세요. 여기 구간에.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 여기가 더 중요해 일단. x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간은. 그러면 f가 0일 때하고 fx인데 x가 0일 때하고 x가 2일 때 이 값이 어떤지를 대충 조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x에 0 넣으면 얼마지? 2. 그러면은 0,2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x에 2 넣으면 얼마지? 10. 1? 10. 10. 자, 그러면은 어디를 지나냐면은 이 지랄 2,10을 지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은 대충 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함수 꼼꼼하게 그릴지 모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뭘 이거는 나중에 헷갈리니까 gx로 바로 갑시다. gx는 어떻게 해야 돼요? 0,2를 지났다는 건 어디를 지났다? 2,000. 2,0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요? 10,2. 요 놈의 대칭점인 10,2를 지나게 됩니다. 이게 gx예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에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쪽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걸 A라고 하면 여기가 A입니다. 요 부분을 B라고 하면 B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인데 x가 얼마일 때부터 0부터 2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겠네요. 여기 안 맞게 생겼네.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합치면 그냥 사각형의 넓이겠네요. 이거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값은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의 적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자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역함수의 적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fx의 적분 구간에 주목하세요. 어디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적분 구간. fx에 0 넣었을 때 뭔지 2 넣었을 때 뭔지를 보고 fx가 어디를 지나는지 두 점만 찍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이어요. 그 다음에 대칭점 찍어 놓고 gx 대충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한다. 포인트는 0, 얼마인지 2, 얼마인지를 잡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자, 역함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함수를 적분할 때 계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만약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버리세요. 그 정도로 뜻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러분 이게 gx인데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함수는 45도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불이 조금 크게 그릴까요? 볼록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쪽 넓이와 아래쪽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걸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옮겨 써봅시다. 1부터 5까지 fx dx가 얼마다? 9이다. 학생들은 자꾸 그림을 가지고 식으로 만드는 게 수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고급 문제들은 전부 다 거꾸로입니다. 이 식을 가지고 그림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는 게 훨씬 고급스러운 수학 문제고 그걸 잘할수록 짧은 시간 안에 4점짜리를 잘 풀 수 있다. 거꾸로 가봅시다. fx를 x값이 1부터 5일 때까지 적분했다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겠네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9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요렇게 잘라냈을 때 요 다각형의 넓이는 찾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굉장히 쉽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니까 이 다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5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죠? 12. 그러면은 요게 10인데 곡선 아랫부분이 9다.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3.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쪽의 넓이도 얼마? 3. 그래서 답은 얼마? 6.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